조언을 하는 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는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야, 너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 왜? 넌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야지. 2023년 상반기에 베스트셀러였던 세이노라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혹시 봤니?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읽는 것 같던데. 안 젊나 봐요. 뭐 나는 여기 세이노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줄거리를 좀 본 적이 있거든. 근데 굉장히 어투가 세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죽을 만큼 힘드냐고, 그러면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나왔으면 내가 보기에는 히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최근에는 경제 상황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라서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조언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어떠한 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을 했던 게 강영욱이나 아니면 오은영 같이 약간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자존감을 좀 세워주고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항상 존중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세이노의 가르침이 2023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게 나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전에도 보면 그 세이노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당연히 넌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고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만큼 고생을 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 한참 곽강을 많이 갔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야 아프면 병자야 청춘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회자가 돼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조언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물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태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거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 그러다가 그 욜로족이 조금 줄어들면서 소확행,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던 게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원래 미국에서 생긴 개념이긴 한데 30대, 뭐 40대에 다 조기 은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해졌다가 요즘에는 또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퇴사하지 말고 직장에서 많이 다녀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오히려 요즘에는 권고사직 당했다는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조언을 하는 거,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서 이율을 낮춰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쓰는 뭐 욜로 같이 이거 지금 안 벌어도 나중에 벌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 아니면 지금 많이 벌어가지고 나 40대에 무조건 은퇴할래. 약간 이런 느낌의 생활 패턴이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있잖아. 투자도 좀 적고 이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아끼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만원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 동안 10,000원 사용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챌린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거에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보다 입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좀 나도 컨셉을 바꿔야 될까? 어쨌든 오늘 좀 하고 싶었던 말은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보다는 자본을 가지지 않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요즘들 많이 찾는 부업으로 보면은 약간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뭔가 쓰는 것들에 대한 구매 대행이나 블로그 같은 이제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 관둬. 야, 너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 왜? 넌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죽을 만큼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져 버린 거지. 어찌되었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요즘 경제도 좀 많이 힘들어졌잖아. 지금은 버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 그 쓴소리를 듣고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된 거지. 또 버티다 보면 언젠가 또 이게
분명히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 정말로 신기하게 와 이거 정말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데? 라고 해서 바닥을 딱 찢잖아? 그럼 신기하게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 다져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세이노의 가르침이 2023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만 봐도 지금은 누군가 직설적으로 구박하고 훈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 그런 거니까 나만 힘든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버틴다면 또 좋은 날이 올 거거든. 분명히 조금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세이노의 가르침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구박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하셨잖아요. 굳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만약에 싫은 소리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에이 안 해.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예전에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 너 직장 오래 다니고 싶어? 그러면 자동차를 사래. 왜? 자동차 할부금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할 거거든. 계속 뭔가가 나가고 있잖아. 카드를 쓰고 자동차 할부가 계속 나가고 있으면 못 그만둬. 내가 그만둬도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만둔다 하더라도 내가 할부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던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이 못 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직장을 오래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도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 몇 달간 살 수 있는 돈도 모아놓고 그 돈 이외에 나머지 빠져나가는 돈도 다 정리해놓고 그러면은 내가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있잖아. 내가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책임질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두기도 편해. 뭐 한두 달 안 먹고 살아도 되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있어도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가장이야, 집에 애가 있어, 그러면 쉽게 그만둘 수 있어? 당장 내가 그만둬서 월급이 없다 그러면 영위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구매대행이나 이런 거 이커머스 하실 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매출이 조금 덜 나더라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매출이 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금방 실망하시고 금방 그만두시죠. 그런 거랑 똑같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외에 나머지 투자도 하는 거고 이커머스도 하는 거고 부업도 하는 거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을 벌어야지 부업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그만두겠다, 지금 당장 뭔가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죠. 방금 그런 말씀하신 방법이랑 옆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쓴소리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00% 벼랑 끝이지.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돈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 직장인들이 실제로 사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야. 거기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다른 걸 옮겨야 되나? 정말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지금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쓴소리를 해줘야지만 내가 조금 더 각성을 하고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곧 좋아질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언젠가 세금세금 또 경제는 회복되고 사이클은 돌아가니까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지. 오늘은 이렇게 그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였던 세이노의 가르침이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알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이 밖에도 좀 더 다른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할 테니까 구독 꼭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안녕.